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 26일 금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오늘 도내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최고 27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기온은 주말까지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겠는데요. 당분간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초여름에 가까운 날씨를 보이겠지만 낮과 밤의 기온차는 여전히 15도 이상 벌어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최근 발원한 황사 대부분이 한반도 북쪽으로 흘러가면서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 보이겠는데요. 다만 강원 영동 지역은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 보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먼저 취재기자 연결해 도내 정치 이슈 살펴보고요. 원주 산악자전거파크가 동절기 휴장을 마치고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리포터 현장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영월군이 지역 활력 증진과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MZ세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주니어보드 발대식을 개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죠. 4월 26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공중보건의가 없는 보건지소에선 약을 처방받지 못한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가 없는 보건지소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통해 약조제와 수령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해 각 시군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농어촌 보건지소는 의사의 현장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약을 지급할 수 있게 됐는데요. 다만 이는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만 적용됩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발표한 강원 지역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강원 소비자 심리지수는 102.3으로 전달보다 2.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강원 소비자 심리지수는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 연속 상승 이후 이달 들어 하락으로 전환했는데요. 이 같은 소비자 심리지수 하락은 향후 소비 지출과 가계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보는 응답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강원도가 접경지역 군부대 유휴지 개발을 위해 4개 시군에서 15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가운데 군부대와의 협의를 마친 사업은 5개, 협의 중인 사업은 10개입니다. 주요 사업은 철원군 DMZ 산림항공관리소 건립과 화천군 간동정수장 증설, 양구군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과 인제군 서바이벌 체험장 조성 등입니다. 강원도는 올해 6월 강원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군 유휴지 활용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도내 정치 이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강원도민일보 박창현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창현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여소야대로 재편된 제22대 국회가 오는 5월 30일 개원을 앞두고 있는데요. 여야 정당은 개원에 앞서서 22대 국회를 이끌 새 지도부 선출에 들어갔죠. 다선 의원이 많은 강원 국회의원들이 거론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는데 우선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여야 신임 지도부 선출 일정이 속속 결정되고 있는데요. 네. 여야 각 당 지도부 후보군에 도내 의원들이 오르내리고 있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5월 1일 후보자 등록을 실시한 뒤에 5월 3일 22대 국회 첫 원내대표 선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투표는 이번 22대 총선 당선자들이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요.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시선이 쏠리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이로 불리는 친윤계의 핵심 인사죠. 삼선의 이철규 의원,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선거구를 둔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 여부입니다.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당 사무총장을 물러났는데요. 이 의원이 이번 총선에서는 인재영입위원장과 공천위원을 맡아서 사실상 총선을 물밑에서 지휘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이 의원이 최근 22대 총선에서 영입된 인사들하고요, 조찬회동을 한 3일 연속 갖고 있습니다. 이철규 의원이 본인은 이번 총선에서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상견례 형식으로 자리를 갖고 있다고 의미부여를 좀 차단하고 있는데요. 당 내부에서는 이 같은 모임이요, 원내대표 경선을 위한 몸풀기에 나선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 의원의 경우는 당내 탄탄한 입지도 있고요, 당정 간의 소통 능력이 좀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역대급 여소야대 구도에서 전국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는 당정 간의 소통을 좀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대통령실로 좀 총선 참패 책임이 대통령실로 좀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친윤 주력 세력이 다시 정권을 쥐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이런 불만도 제기되고 있어서 원내대표 출마에 좀 마지막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명의 이번에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강원도에서 주목을 해야 되는 의원은 권성동 의원인데요. 네. 강릉에서 5선을 한 의원이죠. 원조 윤핵관으로 불리기도 하는 권성동 의원은 이번에 당권 도전에 나설 후보군입니다. 권 의원의 당권 도전은요, 원내대표 선거 결과에 따라서 셈법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에 오르게 되면 아무래도 당 대표직은 수도권 다선 의원 중에 비윤계 쪽으로 힘이 쏠릴 수 있기 때문에 권 의원의 행보도 좀 달리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당대표 선출 이전까지 당을 추스릴 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거나요, 아니면 좀 국회에서는 부의장직을 노려볼 만합니다.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장목을 가져가게 되고요, 제2당인 국민의힘 쪽으로 부의장 한석 정도가 이제 부여가 되는데요.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5선 중진이 권성동 의원 포함해서 8명이고요, 6선 의원이 2명이랍니다. 이들 중 지금 권 의원이 국회 부위원장으로 선택받을지 주목해볼만 합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소식 정리해 주셨는데 더불어민주당도 지도부 선출 일정에 들어갔다고요? 예,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5월 3일 진행이 됩니다. 네. 이를 위해서 어제와 오늘까지 원내대표 후보자 등록을 받습니다. 현재 출마가 거론되는 후보는요, 지난 21일 출마를 공식 선언한 친이재명계 성향이죠. 인천 연수구 지역구를 둔 3선의 박찬대 의원이 공식 출마를 선언을 한 이후에 좀 단독 후보로 추대되는 분위기입니다. 박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한 이후에는 당초에 좀 물망에 올랐던 원주의 송기현 의원을 비롯해서 김민석, 김성한, 서용교, 박주민 의원 등이 줄줄이 출마를 포기를 했습니다. 당초 원주 선거구 최초로 3선 연임에 성공한 송기현 의원도 당내 결파 갈등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적임자로 꼽히면서 출마가 거론되기도 했는데요. 제가 어제 송기현 의원을 좀 만나봤는데, 송 의원 입장은 현재로서는 총선에서 나타난 정권 심판 열망이라든가 국정 정상화, 그리고 경기 회복 등을 위해서 당내 힘을 좀 결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에는 불출마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단독 후보로 등록할 경우에는요, 찬반 투표로 당선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도의회 소식도 살펴보죠. 요즘 임시회를 열어서 실과별 업무 점검이 한창 진행 중인데, 도의원이 도정 질문 중에 도청 공무원에게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를 빚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도의회에서 이런 막말 논란을 빚은 현장은요, 지난 23일이었습니다. 예. 도의회 327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도정 질문에서요, 모 의원이 2023 강원 세계 산림 엑스포를 치른 세계 잼버리 수련장 부지 관리 등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요. 이 질의에 대해서 도청 담당 국장이 답변을 하던 중에 논란의 발언이 나온 겁니다. 당시 문재 의원이 국장에게 옛날 콩 까먹던 소리 하지 마시고 이러면서 해당 국장의 발언을 좀 무시하는 듯한 이런 언행으로 가로막았습니다. 이 문재 의원은요, 또 다른 국장에게도 현안 설명에 대해서도 하라고 할 때 안 하고 이제 와서 설치니까 지금 문제다, 이런 좀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이런 그 도의회 도정 질문은 그 실시간 생중계로 중계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요. 이 화면을 지켜본 시민들이든가 공무원들은 비판 여론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김명선 행정부지사는요, 문제가 된 날 다음 날 도의회를 방문해서 권영렬 도의회 의장에게 해당 의원의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또 도청 노조도 이날 해당 도의원을 항의 방문했고요. 이렇게 문제가 확산되자 그 해당 의원은요, 이날 그 도의회 게시판에 공식 사과문을 게재하고 좀 진화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지금 또다시 도의원의 자질 논란은 불가피해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도의회가 막말 파문으로 뒤숭숭할 것 같은데 오는 7월부터 시작하는 후반기 도의회 의장단 선출을 놓고 물밑 경쟁이 뜨겁다고 하는데 누가 거론되고 있나요? 예, 도의회가 전반기 2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시점이 오늘 7월입니다. 이 7월에 맞춰서 후반기 의장단을 좀 새로 갖추게 되는데요. 의장을 비롯해서 부의장 그리고 상임위원장 출마 의사가 있는 의원들의 좀 눈치 싸움이 치열합니다. 현재 도의회는 총 49명인데요. 이 49명 중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42명이고요. 더불어민주당이 단 6명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후반기 의장도 역시 국민의힘 의원이 맡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후보군은 대략 6명으로 추려집니다. 현재 현 의장, 권영렬 현 의장이 이제 강릉 선거구인데요. 재도전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고요. 현재 부의장을 맡고 있는 원주의 김기용 의원, 행성의 한창수 의원, 이 두 의원이 의장에 도전할 유력한 후보군입니다. 이 밖에도 정선의 김기철 그 경제산업위원장, 원주의 박길선 교육위원장, 또 9대 전반기 의장을 지낸 속초의 김시성 의원 등이 꼽히고 있는데요. 다만 그 원주 지역구의 그 김기용 부의장과 박길선 위원장은 좀 단일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의장 선거는 또 그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선거와도 맞물리게 되는데요. 부의장 후보군은 현재 그 삼척의 심영권 운영위원장, 고성의 김용복 농림수산위원장, 또 춘천의 박기영 안전건설위원장 등 3명으로 추려집니다. 이들 그 셋 모두 좀 직접 출마 의지가 있음을 분명히 밝혔고요. 모두 그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반면에 그 소수당인 그 더불어민주당은요, 최소한 부의장 한석과 상임위원장 한석을 좀 배분해달라 이렇게 국민의힘에 요구하고 있지만요, 이것이 실제로 관철될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민주당 내 좀 다선 의원은 현재 그 춘천의 정재용 사회문화위원장과 원주의 그 부의장을 역임한 박윤미 의원이 있는데 이 두 의원이 모두 삼선 의원입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원도민일보 박창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8시 45분 앞두고 있습니다. 원주 산악자전거 파크가 동절기 휴장을 마치고 재개장을 해 운영 중에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다윤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 산악자전거 파크 지난 20일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 이 파크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시설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네, 원주 산악자전거 파크는 원주시 신림면 황둔리 매봉산 자락에 조성된 국내 최초의 산악자전거 복합 테마파크인데요. 국가대표 선발과 훈련을 진행할 수 있는 엘리트 코스를 비롯해 동호인들을 위한 국내 최고 수준의 코스,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다운힐 코스 등 다양한 장르의 코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주 산악자전거 파크에는 산악자전거 전문가가 상주하면서 관리, 운영하고 있고요. 또 산악자전거 무료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휴장을 마치고 지난 20일부터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원주시 산림과 김주영 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원주 산악자전거 파크는 원주시 신림면 황둔리 매봉산 자락에 조성된 국내 최초의 산악자전거 복합 테마파크로 산악자전거 선수들의 훈련을 진행할 수 있는 엘리트 코스를 비롯해 동호인들을 위한 국내 최고 수준의 크로스컨트리 코스,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 속도를 내며 스릴을 만끽할 수 있는 다운힐 코스 등 전용 코스를 보유하고 있어 여러 가지 장르의 산악자전거들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장소입니다. 각 코스는 최대한 자연적인 지형 지물을 활용해서 나무, 돌 등의 산림 자원의 훼손 없이 최소한의 개발로 조성하였습니다.
2019년도에 개장을 해서 산악 최초, 국내 최초라는 타이틀이 아주 의미가 있는데 산악자전거 타시는 분들께 반가운 소식일 것 같습니다. 운영 코스에 대한 구체적 소개도 들어볼까요? 네, 우선 크로스컨트리 3개 코스, 다운힐 6개 코스, 장애물 코스, 펌프트랙, 실내 자전거 체험장이 있고요. 크로스컨트리 코스는 임도 34km, 초급 5km, 엘리트 코스 4.5km가 마련돼 있고 다운힐 코스는 총 10km로 초급부터 상급까지 난이도별로 준비되어 있어서 실력에 맞게 라이딩을 즐겨보실 수 있습니다. 파크 하단부에는 펌프트랙이라는 자전거 연습시설이 있는데요. 산악자전거를 처음 접하시는 입문자나 초보자들이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산악자전거 입문자를 위한 체험 코스와 실내 자전거 체험장도 마련돼 있어서 실내에서 주행 자세, 변속, 또 균형 감각과 기술을 배우고 연습할 수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족과 함께 산림 레포츠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이른바 숲포츠 페스티벌도 열릴 예정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숲포츠 페스티벌은 시민들이 산림 레저 스포츠와 산림 치유, 산림 어드벤처를 한 곳에서 모두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한 행사인데요. 5월 25일부터 6월 1일까지 신림면 황둔리에 위치한 피노키오 숲에서 열립니다. 스포츠 페스티벌의 체험뿐만 아니라 오리엔테어링, 장작 패기와 같은 체험 프로그램과 또 숲속 음악회, 마술쇼 같은 볼거리가 준비될 예정인데요.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행사 기간에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원주시 산림과 김주영 팀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산악자전거 파크에서는 시민 대상으로 산악자전거 체험과 무료 교육을 상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명의 산악자전거 선수 출신 직원들에게 산악자전거 기초부터 안전하게 배울 수 있으며 자전거 보호 장비를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산림 레포츠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보다 손쉽게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스포츠 페스티벌 외에도 올해 9월에는 제2회 원주시장배 국제산악자전거 대회가 원주 산악자전거 파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틀간 산악자전거 파크의 모든 코스를 활용하여 경기가 열리게 됩니다. 작년에는 아시아 9개국에서 총 3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올해에는 더 많은 인원이 와서 선수들 간 열띤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주 산악 자전거 파크가 동절기 휴장을 마치고 현재 운영 중이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오는 5월에 열릴 스포츠 페스티벌도 많은 분들이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원주 산악 자전거 파크가 위치한 신림면 황둔리는 산악 자전거 체험은 물론 자연 휴양림, 감성 캠핑장과 같은 시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5월 말 개최되는 스포츠 페스티벌에 오셔서 소중한 분들과의 추억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박다현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영월군이 조직 문화 개선과 젊은 공직자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지역 활력을 증진시키고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자 MZ세대 공직자를 대상으로 주니어 보드 발대식을 개최했는데요. 최명서 영월군수 연결해서 도내 인구 감소 문제와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24일 영월군청 대회의실에서 MZ세대 공직자를 대상으로 주니어 보드 발대식이 개최가 됐죠. 조직 문화 개선,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서 마련된 발대식이라고 하는데 먼저 군수님과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비단 영월군뿐 아니라 도내 대부분 지역이 현재 인구 감소 문제로 시름을 앓고 있는데 영월군의 최근 인구 증가세 어떤 추이를 보이고 있나요? 예, 인구 감소 문제는 지적하셨다시피 우리 영월만의 문제도 아니고 또 우리 전국이 소규모 지방 도시를 전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현실인데 우리 영월군의 인구는 이제 감소 비율이 이제 완화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네. 한 크게 이렇게 폭으로 줄다가 2022년 이후부터는 점차적으로 이렇게 그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다. 예컨대 사망과 출생의 비는 늘어나지만 전 출입의 비율로 보면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외려 한 150명 정도 늘었고, 그리고 23년의 경우에는 전출입으로만 볼 때는 거의 현상을 유지하는 그런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전체적인 그런 추세와 비교해 봤을 때는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좀 괜찮은 편이라고. 네. 좀 뭐 썩 좋다고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예, 그래도 완화돼 가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주니어 보드 발대식, 그러니까 주니어 보드가 과장급 이하의 젊은 실무자들로 구성된 청년 중역 회의를 말하는데, 네. 맞나요? 그렇죠. 예, 네네. 맞습니다. 여기에 속해 있는 MZ 공무원들은 이제 영월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궁금한데요. 또 군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까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뭐 의견들 쭉 들어보니까요. 네. 그 공통적으로 공감돼 가는 부분들 또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인데 이제 그 지역 맞춤형 일자리를 좀 만들어내야 되겠다. 네. 다음에 이제 정규 여건을 강화시켰니 예컨대 이제 문화라든가 거주라든가 이런 인프라 확대를 요구하는 게들이 있었고요. 네. 다음에 이제 생활 인구를 확대하는 의견들, 우리가 지금 영월군에서 하고 있는 농촌 유학 문제랄지 이런 세컨홈 활성화하는 문제랄지 그런 것들이 많이 제기가 됐고요. 제가 볼 때도 지금 우리 젊은 공무원들이 제시해준 의견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의견이다. 영월군의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게 일자리,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정규 여건을 어떻게 좀 강화시켜줘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 문화, 이게 들어가게 되면 네. 완벽하게 갖춰지는데 사실 일자리라고 하는 게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구인과 구직의 불일치, 구인구직 미스매치라 그래가지고 직장을 기업은 사람을 구하고 싶은데 못 구하고 또 사람들은 마땅한 일자리가 없다고 보는 것. 이게 이제 우리 영월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강원도가 갖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일자리를 가급적이면 어떻게 젊은 청년들이 좀 정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다음에 청년들의 주거 문제. 지금 이제 영월군의 그 연령별 인구 순유입 또 유출 이런 분석을 해보면 50대 이상은 늘어나는 편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 3, 40대가 줄어들어가는데 그 주는 폭을 좀 정말 완화시켜야 되겠다. 그게 가장 핵심인데 그 중에 또 청년 주택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착공을 해서 이제 내년에 준공을 하는데 강원도형 공공주택, 강원도형 청년주택 1호가 우리 영월에서 준비 중에 있다. 그리고 이제 청년들이 그 같이 좀 이렇게 타운을 형성해서 같이 지낼 수 있는 그런 도시를 개발해 나가고, 그렇게 되면 청년들만의 문화도 만들어질 수 있고 그러면 좀 정착하고 떠나는 걸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촌 유학. 저희들이 이제 영월군이 강원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 영월군 관내에 52가구 161명, 그러니까 학생은 76명, 가족이 85명. 저희들이 이제 농촌 유학을 수도 도시의 아이들이 영월에 와서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를 다니는 유학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제 그러니까 우리 영월군 자체 모델로 신천초등학교는 2020년부터 시행해 왔고, 지난해 이제 저희들이 서울시 교육청하고 강원도교육청하고 업무 협약을 해서 유학생들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제 현재 학생 76명, 가족 85명, 이렇게 해서 총 161명이 지역별로 들어와 있습니다. 상당히 좀 그 지역에 그 활력을 기한다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청년 정책 저희들이 다양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직 문화 개선에 대해서는 영월군청 MZ 공무원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해 주셨을까요? 시간 관계상 짧게 부탁드립니다. 어떤 거요? 그 조직 문화 개선에 대해서, 네네, 군수님. 뭐 저연차 공무원들이
직원들의 이탈을 방지했으면 좋겠다. 요즘 이제 공무원들이 뭐 많이 퇴직하는 저연차 공무원들이, 그래서 저연차 공무원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뭐 그 휴가 문제, 교육 문제, 인사 개선 문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제시했고, 제가 볼 때도 저연차 직원일수록 그런 쪽에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혁신 아이디어도 많은 의견이 오고 갔다고요? 그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 청년들을 위한 정책, 어떤 특정한 어떤 계층의 청년들을 보다는 보편적으로 좀 지원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문제, 그러니까 소비자의 수요를 파악해서 관광 및 소비 분야에 좀 접목하자. 또 관광 수익 모델도 시설과 인프라를 구축할 때 수익성 있는 쪽으로 좀 검토해보자 하는 그런 얘기들이었습니다. 네, 군수님 오늘 제가 너무나도 특히나 시간이 짧아 아쉽습니다. 오늘 또 단종문화재 개막식에 참석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또 관련해서 조만간 또 연결을 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명서 영월군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